자, 이주호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그런데 참 저는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 아니 관세 방어하면 됐지 뭐하러 이익 안 되는 사인을 해야 하냐.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몇백조 원이나 되는 어떤 그 지원금이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후속 합의들 있지 않습니까? 알래스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합의들에 대해서 이거 뭐로 사인해?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저 발언 자체가 예. 앞뒤가 안 맞는 게 예. 저렇게 말할 거면 관세 협상이랑 한미 협상 그 회담할 때 왜 잘 됐다고 했는지 아, 그러니까요. 그거부터가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익을 위해서 뭘 하겠다, 뭐든 하겠다. 국익을 위해서 사인을 안 하고 우리는 방어를 하러 간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저게 국익을 위하는 거라면 기업들의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이게 생각을 좀 자꾸 사고방식을 저기 사회주의 방식으로 자꾸 사고를 하니까 이게 왜냐면 기업들이 잘 돼야 그 밑에 일하는 근로자들이랑 이런 분들도 다 잘 되는 거거든요. 현재 구조가. 근데 왜 자꾸 이거를 저렇게 기업들을 압박하고 실제로 관세 협상이랑 한미 협상 할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끌고 가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그때는 잘했고 우리가 15%에 도출을 했다라고 해놓고서는 예. 이제 와서 관세를 방어하면 됐지 이익이 안 되는 걸 왜 사인을 하냐. 근데 미국에서 내건 조건은 관세 합의 조건이 미국의 투자이고 예. 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게 된 거고 예. 핵심은 팩트는 이거예요. 예. 중국이랑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마. 왜 자꾸 니네 브릭스랑 자꾸 뭐 하려고 그래. 지금 팩트는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자꾸 시간 끌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사실 이거는 저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업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3실장. 어떻게 보면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비서실장이 미국으로 다 달려가서 나름 뭐 하는 것처럼 저렇게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회견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관세 협상 아주 잘하고 무역 합의도 다 한 것처럼 했는데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다른 나라들은 다 합의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사인했는데 왜 사인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저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린 몰라요. 예. 예, 모릅니다만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라는 건요.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는데 아니 국민한테는 진실을 얘기할 그렇죠. 거니까. 근데 왜 합의가 안 됐는데 과거에 얘기할 때는 막 잘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빌 게이츠 왔을 때 갑자기 태세 전환해가지고 뭐 미국이랑 우리나라 SMR 원전 기술력 뛰어나니까 가서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한다는 거는 미국이랑 뭘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참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셔가지고 네. 여론조사 돌렸더니 거짓말 제일 잘할 것 같던 정치인 1등이 이재명으로 나오더라고요. 참 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말 진짜 큰일 난 게 저는 이게 아침에 이 기사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네. 멕시코가 한국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멕시코와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한다. 그런 내용인 건데요. 이렇게 되면 멕시코에 지금 우리 기업들 엄청 나가 있는데 아주 큰 타격 받는 거 아닌가요? 저것도 문제인 게 예. 지금 멕시코에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멕시코가 만약에 우리한테 관세 부과하면은 예. 지금 멕시코에도 50%? 그럼 멕시코에서 미국 가는 것도 관세? 그럼 우리나라 기업은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그쵸? 그러면은 지금 저걸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볼 수 있는 거는 현대기아예요. 네, 왜냐면 대부분 자동차 공장이 다 멕시코에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도 현대차 공장이 있지만 예. 지금 거기에 모든 캐파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1년에 200만 대 수출을 하면은 미국에서 지금 만드는 게 100에서 120만 대 정도 되고 나머지 80만 대를 이제 멕시코라던가 우리나라에서 보낸단 말입니다. 어허.
그러면은 미국에서 자체 생산한 거는 관세를 안 맞더라도 지금 나머지 거의 50% 가까운 물량은 관세를 맞는 건데 지금 멕시코가 우리나라에 저 관세 50%를 하면은 이거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한국 차는 아예 미국에 못 판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적자인 거죠. 아하. 같은 가격으로 판다면 그렇죠. 어허. 그러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관세라는 이슈 때문에 만약에 판가에다가 원가를 부과시키면은 가격 경쟁력 자체가 안 돼요. 토요타에 비해서 현저하게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거고 손해를 막대하게 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물어보시는데 이게 멕시코가 뭐 멕시코 하나만 저러는 게 아니라 네. 멕시코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미국과 친한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서 네. 전부 다 저렇게 관세 때리는 거 아니냐 그걸 좀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개인적인 사견으로 지금 멕시코가 저렇게 나온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안 좋은데.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예, 이게 예. 뭐 공식적으로 보도가 된 내용은 아니지만 예. 지금 멕시코가 저런 식으로 우리한테 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딜을 한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 저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때 현대차 실적이 매출이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계속 안 좋아졌다라는 부분들 이게 3분기,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좀 사실 뭐 이거가 현대차 정의선 회장님이 가셔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건 나라에서 나라 대 나라로 지금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 과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저 스탠스가 이게 해결이 될 건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약간 글쎄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해서 속일 수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는 전혀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실하게 지금 제재를 가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걱정이 아주 커집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 관세와 관련된 대국민 망언 거짓말 좀 살펴봤는데 이것만이 아니죠.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 신규 원전을 짓는데 15년이 걸린다. 15년이나 걸리는데 그거 되겠냐. 그냥 재생에너지 쓰자. 에너지 대전환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바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이걸 엄청나게 강화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이거 탈원전 시즌2 아닌가요? 네, 저거 문재인 시즌 2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 왜냐면 지금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저번에 빌 게이츠 왔을 때 갑자기 뭐 SMR이랑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예. 되게 막 좋게 또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속마음은 그래 아니 원전 저렇게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지금 원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 집중하자. 지금 또 이거는 문재인 시즌2로 가는 거고 제가 딱 말씀드릴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풍력이랑 태양광은 기후 조건 자체가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 풍력 태양광을 아무리 돈을 투자해서 된다니까요. 인프라를 만들어도 기후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풍력 에너지가 나올 만한 공간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저 태백산맥밖에 없거든요. 예. 대관령 쪽에 있는 그 태백산맥 라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 될 만한 데가 저기 전라남도 쪽 그쪽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기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랑 풍력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게 기후적으로 제한적인데 이걸 가지고 개발을 해서 도대체 뭐를 하겠다라는 거며 지금 예를 들면은 전라남도라던가 강원도에서 지금 경기도 쪽으로 저 에너지를 만약에 풍력이랑 태양광 사업을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끌어가지고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반도체 공장 있는 용인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경기도로 다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거 인프라 구축하다가 이재명 임기 끝나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원전이 15년이 걸리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면은 앞으로 미래 산업이 될 원전에 투자를 해야지 당연하죠. 왜 자꾸 자기 임기 내에 있는 것만 생각해서 하는 거냐라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원전을 개발을 해야죠. 더. 아니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아들 둘 키웠잖아요. 그 아들들 키우느라고 거의 정규 교육 과정만 12년 거기다 대학까지 하면 16년이 걸립니다. 그거 뭐하러 하셨어요? 예? 대학교 다 졸업해갖고 지목하는데 16년이나 걸렸는데 지금 그 아들이 자기 목도 지금 잘 못하고 있잖아요. 뭐하러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까지 보냅니까? 예? 뭐 신규 원전 15년 걸리는데 되겠냐? 정말 미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고신용자에 대해서 대출 금리를 높여가지고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야 이건 저는 글쎄요 이게 진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던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저 뉴스 보고 딱 느꼈던 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장인지 시장 경제인지 예. 지금 사회주의 시장 경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저게 딱 포장은 딱 보면은 그래 고신용자 뭐 돈 많고 사업하고 돈 많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뭐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금리를 높이고 예. 저신용자라는 것은 좀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이자 부담을 낮추고 저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출 금리를 높여가지고 더 받자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도대체? 나중에 부자가 돼가지고 네.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내가 번 걸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뭘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뭐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대출금리 높여가지고 더 받고 저 밑에서 노력 안 하고 그냥 거렁뱅이처럼 사시는 분들 아니 비탄감 무조건 해주고 뭐 저신용자를 갖다가 노력 안 하고 게으른 그런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좋은 기금 같은 거 만들어서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국가 차원 전체에서 다 매달려가지고 은행들이 마치 저신용자애들이가 신용 불량 상태의 어떤 그런 분들한테 높은 이자를 매기는 거를 죄악시한다는 거. 그렇죠. 이건 정말 위험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열심히 해서 네네. 좀 저소득자 저신용자 분들도 좀 열심히 해서 사시는 분들 충분히 많아요. 예. 근데 지금 저거는 약간 비탄감 정책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비탄감을 해주는 분들 자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갚는 분들을 탕감해주고 뭐 좀 약간 빚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거는 괜찮아요. 예. 근데 그거를 빚을 없애주고 노력 안 하시는 분들까지도 일괄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이웃 사랑을 신철하고 싶으시면은 자기 돈으로 먼저 좀 하시면 이해를 할 텐데 지금 댓글창에서도 계속 그러거든요. 네 돈으로 좀 해라, 네 돈으로 그러시는데 말이요. 그러니까 저거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시장을 약간 좀 허물어버리는 예. 그런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저거를 저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뭐 지원금 주고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요번에 추석 직전에 네. 9월 22일에 2차 소비 쿠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필 또 추석 전에 이렇게 해서 좀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 나면은 예. 살짝 그거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느낌. 네 돈으로 하라고. 네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나라 돈으로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거를 또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네, 빚을 내 가지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지금 뭐 유튜브 제가 좀 보다 보니까 네. 뭐 사회주의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도 막 하던데 예.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근간을 약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발언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을 많이 지금 너무 많이 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제 발언은 좀 정제되지 않은, 네. 야 이건 좀 위험하다는 그런 발언들. 특히나 이제 우리의 어떤 무역 상대국이 될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그 나라들이 봤을 때, 그렇죠. 야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라더니 시장 경제가 아닌가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차마 입으로 담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뭐 네. 주식과 관련해서도 어제 뭐 이상한 얘기 또 하던데, 네. 뭐 주식 투자 뭐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면은 원금까지 다 뺏어버리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네. 국가 원칙에 의해서 그게 만약에 부당이익이 있으면 환수하고 뭐 그런 건 가능하지만은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협박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이춘석부터 보복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왜 지금 이춘석이 그 신고할 때 24년도까지 지금 분명히 주식 투자한 거 돈 없다고 했는데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10억을 도대체 어디서 난 거며 어허. 그걸 다 전수조사를 해야죠. 어. 도대체 어떠한 이득을 취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한 거며 또 차명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고위급 공무원들이
도대체 어떠한 정보를 미리 이용을 해서 불법적인 일이 없었는지 예. 이거는 특검을 해서 밝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춘석 얘기 지금 쏙 들어가고 저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본보기로 이춘석부터 조사를 하고 특검을 해서 구속시켜서 조사를 해야죠. 좋네요. 근데 왜 이춘석 의원은 구속도 안 하고 지금 뭐 이러다가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 쪽만 계속 파잖아요. 아 거기다 지금 뭐 엄하게 갑자기 그렇죠. 권성동 의원을 네. 구속 동의안을 갖다 체포 동의안을 갖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은 이춘석도 구속시켜서 특검해야죠. 어허.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고 지금 주식으로 불법으로 뭔가를 하면은 이거를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저기 해버린다 재산 그냥 다 완전히 해버린다라고 한 거를 이춘석 의원한테 미리 먼저 보여줘야지 이게 공평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 식구들은 다 그냥 어떻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고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막 연중 계속해서 최고치를 지금 고점을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좀 데이터를 자세히 보니까 개미들 그러니까 그냥 일반 네. 투자자들 그런 분들은 지금 엄청 주식을 팔더라고요. 네. 이건 대한민국 국장 야 이거 마지막 끝물로 먹는 거야. 빨리 털고 나는 미국장 갈 거야. 그런 거 아닌가 이거?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파는 이유는 예. 여기서 더 못 돌아갈 것 같으니까 파는 건데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그냥 쫙 사들이면서 그냥 지수가 확 올라갔거든요. 예예.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거 같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라클이랑 브로드컴 영향을 좀 받아서 이번 주에 랠리가 나온 거거든요. 예예. 사실은 이 정도로 원래 올라갈 게 아니었는데 오라클이랑 브로드컴에서 AI와 관련된 자체적으로 AI 칩 개발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처가 다변화된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원래, 반도체에는 또 강국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품목관세 반도체 그거 꺼내는 순간 이제 이게 한 번에 그냥 와장창 됩니다. 이게. 그걸 개미 투자자들이 네. 이제 보고서는 산 거고. 근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긍정적으로 본 거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어쨌든 차익 실현을 좀 하자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뭐가 정답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반도체 품목관세 팍 얘기하고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분위기가 확 반전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계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정보망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정보망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확 바뀌더라도 그걸 미리 캐치해서 어떻게 보면 대처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 매도하면 되니까요. 또 그런 걸 할 수가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어떤 악재에 대해서 이번 올라갔을 때 야 이게 과연 계속 갈 수 있겠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팔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딱 말씀드리면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이 팔기 시작하면 이때 개인 삽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마지막 탈출점인데 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요. 또 이제 조금만 조정 나오면 이제 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또 올라갈 거라고 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생각에는 여기서 한번 좀 조정 나왔다 가지 않겠냐인데 이 조정이 이제 그 서막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이제 마지막 반짝 불꽃 한번 태우고 네, 그렇죠. 이제 추락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이제 반도체 품목관세 얘기 꺼내는 순간부터가 우리나라 시장은 조정 시작이거든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아직까지도 합의문 사인 안 했다니까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팔고서 나가신 분들이 현명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기관이랑 외국인 투자자가 팔기 시작하는 시점 조정이 나올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샀다가 좀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 증시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이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너무 주식시장에 목매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자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코스피 5천 외치면서 뭐 주식 투자로 생활비 벌자 이런 말 하시는 분이 대통령 되니까 자꾸 그런 기대감만 심어주잖아요. 지금 보면은 잘 보세요.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왔던 이유가 마스카 프로젝트, 방산, 원전 때문에 전반기에 올라왔는데 지금 탈원전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한미 관세 협상 이거 제대로 안 되면은 마스카 프로젝트도 이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쵸?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여론몰이 해가지고 분위기 조성해서 올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은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이렇게 자꾸 시장에다가 간섭하려는 그러한 제스처를 자꾸 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조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뭐 기념 기자간담회라고 하면서 자, 온갖 거짓말을 쏟아냈기 때문에요. 그 내용들을 특히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거짓말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정말 진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정부, 믿을 수 없는 대통령이 돼버렸는지 그거는 스스로 만든 거란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주호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김금혁 시사평론가와 함께는 진짜 전 세계가 한국만 지금 모르는 척하고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좋아요, 구독 깜빡하셨으면 빨리 좀 눌러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펜앤마이크 TV에서 추석 선물 특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혜택, 18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번에 충족시키는 멀티비타민 1개월분 한 박스에 14,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6,000원. 두 번째 혜택, 최상위 등급 녹용과 상황버섯 16가지 전통 원료로 정성껏 달인 녹용 상황진에 한 박스에 99,000원, 두 박스에 16만원. 세 번째 혜택, 최상위 등급 녹용을 한 알 한 알 빚어낸 녹용보가만 한 박스에 16만원, 두 박스에 2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 TV와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